내가 뭐가 있다고 얘기했나? 아무 얘기 안 했지. 그냥 내부에서 구해보자 그랬지. 뭐를 유도 기전력. 그래서 사실 여기는 이게 전류가 흐르는 건 아니에요. 전류가 흐르진 않지만 기전력은 있어요. 무슨 말인지 이해돼요? 기전력이 있어. 그래서 이 점선으로 표시한 이 자리에 요거랑 모양이 똑같은 도선을 딱 놓으면 실제로 이 방향으로 전류가 흐르는 거야 그때는. 근데 지금은 전류가 흐를 수가 없지. 아무것도 없으니까. 하지만 그 공간 자체에 기전력이 있는 거고, 다시 말하면 그 공간 자체에 전기장이 지금 생긴 거예요 지금. 근데 이거 도선을 놨을 때 전류가 이 방향으로 흐른다는 얘기는 전기장 방향이 어떻게 형성되어 있다는 얘기야? 전류가 이렇게 동그랗게 흐르려면 전기장 방향이 어떻게 돼야 된다는 얘기야? 이런 방향으로 생겨야 된다. 이런 방향으로 유도 전기장이 생기죠. 그 마치 그거랑 비슷하죠. 이렇게 직선 전류가 이렇게 흐를 때 자기장이 이렇게 생기잖아요, 그죠? 접선 방향 이렇게 자기장 생기잖아요, 그죠? 그거랑 똑같은 상황입니다. 대칭되는 상황. 이렇게 뚫고 나오는 자기장이 변하게 되면 이렇게 돌아가는 방향으로 전기장이 생긴다. 그리고 이 기전력을 전기장으로 계산을 하면 이렇게 돼요. 전기장하고 이렇게. 자, 이게 무슨 뜻이냐면 원래는 정전기장에서는 전이차가 어떻게 됐죠? 전이차가 마이너스 그리고 A에서 B까지 이렇게 정의를 했어요. 이렇게 정전기장. 그러니까 어떤 일렉트릭 차지에 의해서 만들어진 전기장은 그런 전기장에서는 전이차가 이런 식으로 정의가 돼요. 근데 이거는 지금 여기 전하가 있어요? 전하 없잖아요. 그죠? 그냥 어떤 공간에 시간에 따라 변하는 자기장이 있을 뿐이야. 그럼 그 공간에도 전기장이 만들어져요. 이거는 전하하고는 관계가 없어요. 그때 만들어진 전기장은 얘하고는 또 다르게 모양이 어때요? 이렇게 뱅글뱅글 돌아가는 모양 생기죠, 그죠? 우리 정전기 배울 때 전기장 어떤 식으로 생겼어요? 점전하가 있어. 그럼 얘가 만드는 전기력사가 어떻게 생겨요? 쫙 퍼져나가는 거죠. 물론 뭐 다른 애가 또 있으면 이렇게 되기도 하는데 어쨌든 전체적으로 보면 뻗어나가는 모양이죠. 항상, 그죠? 근데 이렇게 유도전기장의 경우는 쫙쫙 뻗어나가는 형태가 아니에요. 마치 자기장처럼 이렇게 뱅글뱅글 돌아가는 형태로 생겨요. 얘도 전기장은 전기장인데 정전기장하고는 성격이 좀 달라요. 그래서 이 경우에는 유도기전력도 이렇게 정의가 되지 않고 이렇게 정의가 돼요. 만약에 이 경우에도 이렇게 정의가 되면은 어떤 문제가 생겨요? 만약에 이 정의를 여기다가 쓰게 되면, 잘 봐. 이 정의 여기다 쓰게 되면 이 적분 구간을 한 점에서 시작해서 한 바퀴 돌아서 다시 이 점으로 오면 전기차가 얼마? 0이 되는 거죠. 그죠? 유도기전력이 안 생긴다는 얘기죠. 그죠? 근데 생기거든요. 그리고 여기는 이런 문제가 있어요. 자, 이 지점하고 이 두 지점, 여기 뭐 A, B라고 해볼까요? 여기 전이차를 구하면 어떻게 될까? 전기장을 적분해주면 될 텐데, 문제는 어떤 문제가 있냐면 이게 이제 결국 이렇게 돼요. 2 곱하기 이제 여기는 그러니까 균일한 전기장이 생기기 때문에 2파이 R 이렇게 돼요. 이게 대칭성 때문에 거리가 똑같이 R만큼 떨어진 지점에서는 전기장의 크기가 다 같을 거기 때문에 이 선적분은 그냥 전기장에다가 전체 길이를 곱하게 돼요. 근데 이제 이 A, B 두 지점 사이의 전이차를 생각해 보면, 봐봐, 이렇게 계산하면 전이차가 크겠죠. 그런데 이렇게 계산하면 전이차가 작겠네, 그죠? 전기장 균일한데 경로의 길이가 이게 더 기니까 그죠? 어떤 게 맞는 거야? 어떤 게 맞는 거야? 이거는 질문 자체가 성립하지 않는 거예요. 지금 얘기한 거는 정전기장에서나 얘기할 수 있는 거지, 유도전기장에서는 이런 논의하는 것 자체가 무의미해요.
그런 식으로 접근하면 안 돼요. 좀 다른 성질을 갖는 전기장. 왜 그럴까? 왜 이런 일이 일어나는 걸까? 자연의 섭리야. 진짜 설명할 수 없어요. 설명이 안 돼요. 시간에 따라 변하는 자기장이 왜 전기장을 만들어요? 자연의 이치예요. 자연이 그렇게 생긴 거예요. 아직까지는 그래요. 더 설명할 방법이 없어요. 그냥 자연 현상이에요. 그래서 이제 전기장은 그래서 두 가지 형태의 전기장이 존재하는 거예요. 첫 번째는 어떤 하전 입자에 의해서 만들어지는 전기장이 있고, 또 하나는 시간에 따라 변하는 자기장에 의해서 만들어지는 전기장입니다. 이 전자기파가 바로 이런 경우야. 빛이 바로 이런 경우. 형광등에서 나오는 빛은 전자기파잖아요. 그렇죠? 이 전자기파가 전기장이 시간에 따라 변하면서 자기장을 만들고, 또 그 자기장이 시간에 따라 변하면서 또 전기장이 만들어지고, 이런 식으로 쭉 서로 이렇게 만들면서 나가는 게 전자기파. 그 다음에 이제 바깥쪽, 그래서 여기 전기장을 계산을 마저 해보면, 이제 유도 기전력이 이만큼이 되는 거고, 패러데이 법칙에 의해서, 그 다음에 이건 그 전이차, 그 유도 기전력의 정리에 의해서 이렇게 돼서, 이 두 식을 정리해주면, 마이너스 2분의 dB dt의 r. 중심에서 바깥쪽으로 갈수록 유도 전기장의 크기가 커진다. 방향은 이렇게 돌아가는 방향. 그 다음 두 번째로 바깥쪽에서 보면 이제 이쪽 바깥쪽에 유도 기전력이 생길까? 생겼잖아. 바깥쪽에서 똑같이 생기는데 계산을 해보면 자기장은 그대로 비고 이제 면적이 마찬가지로 파이 r 제곱인데, 여기서는 요 r이 이렇게 하면 안 되죠, 그죠? 아지 r. 왜냐하면 요 사이에는 자기장이 없으니까. 요 사이에는 자기장이 없으니까 요 사이에서는 자속이 없는 거죠. 그래서 요만큼만 딱 자기장이 있는 영역에서만 자속이 있는 거니까 이렇게 되고, 이게 기억 안 나겠지만 가우스 법칙이랑 좀 비슷해요. 구 내부, 구 바깥 이렇게 하는 거랑 좀 비슷해요. 그래서 이 경우에는 여기에다가 r분의 제곱, 그러니까 바깥쪽으로 갈수록 전기장의 세기가 약해지는 그런 형태로 유도 전기장이 만들어집니다. 되게 신기한 건데, 수행평가를 해보고 싶지 않아요? 네. 15명을 전자기 유도 선수로 만들어 볼게요. 우와. 전자기 유도 선수. 자, 그 다음에 이제 인덕턴스. 사실은 방금 전에 이 유도전기장 이 부분은 문제 나눠준 거 있지만 솔직히 그냥 거의 단순 계산이에요. 개념 자체가 되게 좀 추상적이라서 문제 자체는 어렵지 않아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인덕턴스. 학교에 인덕터가 없어가지고 보여주진 못하는데, 이렇게 생긴 거 봤죠, 그죠? 이렇게 큰 거, 코일 큰 거는 본 적 있죠, 그죠? 근데 실제로 얘는 그런 큰 거를 전기 회로에 쓰진 않고요. 전기 회로에는 이제 요만한 그 인덕터를 사용하는데, 나중에 그걸 사서 이렇게 뜯어가지고 한번 보여줄게요.
여기 지금 여기 그림 보이는 거 여기 있고 여기 있는 그림. 이렇게 생긴 이렇게 동그란 모양으로 생긴 게 이제 얘네가 이제 다 인덕터 종류인데 여기를 이제 이거를 그 겉에 쌓여져 있는 걸 벗겨보면 이렇게 감겨져 있어요 실제로 코일. 그걸 나중에 한번 직접 뜯어서 한번 봅시다. 그래서 이런 코일이 있으면 코일에 이제 전류를 흘려주게 되면 코일에 전류를 흘려주게 되면 이제 이 그림 먼저 볼게요. 여기에 이렇게 코일 양단에 전이차를 걸어줘서 전류가 이렇게 흐르게 만들어주는 거야. 그럼 이제 여기 어떤 일이 생기냐면 이제 전류가 이렇게 흐르겠죠, 그죠? 코일은 저항이 없어요. 저항이 없는 이상적인 코일이라고 하면 이 전류가 이렇게 흐르겠죠, 그죠? 이렇게 흐를 거예요. 그럼 어떻게 돼요? 코일 내부에 뭐가 생겨? 자기장이 생기겠지, 그지? 코일 내부에 전류가 지금 흐르는 방향을 따라오면은 이쪽으로 자기장이 생기겠죠, 그죠? 그죠? 그러면 얘가 어떻게 하냐면 여기서 이제 또 전자기도 현상입니다. 자기장이 없다가 생겼잖아, 그죠? 그러니까 그거를 방해하려고. 그러니까 이쪽 방향으로 생기는 자속이 증가했으니까 그거를 줄이기 위해서 줄이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줄이려면 이렇게 거꾸로 전류가 만들어져야 되죠, 그죠? 그죠? 그럼 실제로 여기는 전류가 이렇게 흐르는데 여기서는 거꾸로 전류가 흐르나? 말이 안 되죠, 그죠? 전류는 한 방향으로 나와야 되니까, 그죠? 그래서 여기는 마치 이제 실제로 전류가 이렇게 흐른다는 건 아니고 그렇게 흐른다는 건 아니고 전류가 흐르는 걸 방해하게 돼요. 전류가 흐르는 걸 방해하게 되고 전류가 흐르는 걸 방해할 수 있으려면 여기에 뭐가 생기냐면 그러기 위해서 여기에 유도 기전력이 생기는 거예요. 유도 기전력의 방향이 지금 보는 것처럼 위쪽으로. 이해돼요? 지금 전류가 이렇게 흐르고 있어요. 이렇게 원래 흐르던 전류가 이렇게 흐르고 있어요. 그렇다는 얘기는 기전력이 그러니까 전이차가 여기가 전이가 높고 여기가 전이가 낮다는 얘기죠. 근데 이쪽으로 만약에 흐르는 이게 전류가 일정하게 흐르고 있으면 상관이 없어요. 전류가 일정하게 흐르고 있으면 여기 자속 변화가 없기 때문에 전자기도 현상이 일어나지 않아요. 근데 만약에 일로 흐르는 전류가 여기 나오는 인크리징 증가하게 되면 이 방향의 자속이 증가하게 되고 그럼 이 코일이 그걸 방해하기 위해서 이걸 이제 역기전력이라고 해요. 원래 전이차의 반대 방향으로 기전력, 유도 기전력을 만들게 됩니다. 이런 코일에는 이제 그런 일이 일어나요. 그러니까 일정한 전류가 흐를 때는 상관이 없는데 이 시간에 따라 변하는 전류가 흐르게 되면 이 코일에 이렇게 역기전력이 생기게 된다. 그럼 이제 똑같은 전류 변화에 대해서도 이 코일에 따라서 이 역기전력의 크기가 달라질 수 있어요. 그거를 좌우하는 게 여기 나오는 인덕턴스라고 해요. 인덕턴스. 이런 코일을 인덕터라고 얘기하고 이 코일이 갖는 어떤 상수값을 인덕턴스라고 얘기해요. 마치 그 축전기에 전기 용량이 있듯이 또 저항에 저항이 있듯이 레지스터에 레지스턴스가 있는 것처럼 인덕터에는 인덕턴스라는 물리량이 있어요. 그래서 인덕턴스의 정의는 이렇게 정의가 돼요. 이 애를 이제 우리말로 하면 이제 자체 유도계수라고 해요. 아유, 유체가 아니고 자체 유도계수, 셀프 인덕턴스라고 하고 이게 데피니션 정의가 있어요. 말 나온 김에 그 전기 용량의 정의는 뭐였지? 아 이게 진짜 중요한 것 같아. 뭐 그죠? 전기 저항의 정의는 뭐야? I분의 V 이런 식으로 됐었죠, 그죠? 그 시리즈예요, 시리즈.
이 RLC 요 세 개가 그 아날로그 회로의 딱 그 세 가지 요소예요. 아날로그. 이제 여기에 뭐 다이오드라든지 트랜지스터가 들어가면 이제 디지털 회로가 되는 거고, 이렇게 세 개를만 이루어져 있으면 이제 아날로그 회로가. 그러니까 이거는 이제 정전기학이죠, 그죠? 축전기는 정전기 원리를 이용하는 거죠, 그죠? 그리고 이건 뭐야? 음의 법칙. 그리고 이건 뭐예요? 패러데이 법칙. 이 세 가지가 사실 이게 결국 세 가지를 합치면 이게 전자기학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 정의대로 이제 계산을 해보면 되는데, 이제 일단 이런 솔레노이드의 경우, 이 자치유도 계수가 꼭 솔레노이드에서만 정의가 되는 건 아니고, 이제 가장 쉽게 계산할 수 있는 게 솔레노이드라서, 솔레노이드에 대해서 자치유도 계수를 한번 계산을 해보면, 자 여기 어떤 전류 I가 흐른다고 가정해볼게요. 이쪽으로 전류 I가 들어가서 이렇게 나온다고 하고, 그 다음에 요 전체 길이, 전체 길이를 스몰 L, 그리고 이 코일의 감은 횟수를 N, 그리고 요 면적, 단면의 면적을 A 라고 하면, 자 전류 I가 이렇게 흐르게 되면 일단 요 자속을 알아야 되잖아요, 그죠? 자속을 구하기 위해서 솔레노이드 내부에 생기는 자기장이 어떻게 돼요? 솔레노이드 내부, 그러니까 이거를 먼저 계산해보면 BA 이걸로 계산하면 되잖아요, 이 경우에는 여기 솔레노이드 내부에서만 균일한 자기장이 생길 거니까 자기장 곱하기 면적 이렇게 해주면 되는데, 이 솔레노이드에 의한 자기장은 어떻게 되죠? 유제